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일본에 동경에 와서 호텔방에 모시고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뵙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하면 생각하는 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한일 관계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한일 관계 문제에서 특히 일본 정부의 입장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할 텐데, 오늘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진행할까 합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납치 문제니까 대한민국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또 북에서 온 친구들도 유튜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납치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슈에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니시오카 주토모 교수님께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치 문제, 한국에서는 납북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북한에 의해서 간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피해자가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피해자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계,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12개 내지 13개 나라에서 피해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1976년에 김정일이가 74년도에 후계자로 올라갔잖아요. 등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당, 인민군, 전부 다 장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3호 조사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의 3호 조사, 대남 곤작의 성과는 제로다 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새로운 반침을 하달했어요. 그게 지도 핵심 곤작원이 익소해야 된다. 이때까지는 남한 출신 어부 같은 사람들을 곤작원을 썼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제는 북한 내외 핵심 해전에서 뽑아서 오랫동안 교육을 해서 그 엘리트 해전의 곤작원을 익소해야 된다. 그게 지도 핵심 곤작원이라는 개념인데, 그 지도 핵심 곤작원은 현지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인 형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북한이 많이 이질화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한국 사투리 쓸 줄 알아야 되고, 서울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을 위자해야 된다. 그거를 현지화. 현지에서. 현지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관을 데려오라. 이라는 납치 치료를 72년도에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7년, 78년,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서 납치가 있었어요. 그 한국 국민들도 아시는 요코타 메기무시, 그 13살 때 납치되었다 이라고 유명하지만은, 그 요코타 메기무시 사고는 77년 11월입니다. 그리고 그 요코타 메기무시의 전남편 김존남 씨는 78년에 김연남 씨죠. 김연남 씨. 그 78년에 역시 서해안에 해수욕을 갔다가 거기서 납치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정리하면, 그 70년대 중반에 이제 김정일이가 그 현지화를 위해서 그 전에까지의 뭐 대남공작, 대의공작 이런 것들은 정말 제로다,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화를 시켜서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도 이제 어부들을 주로 납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저청년도 많은데 간첩으로 쓸만한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이걸 또 없애고 일본 국민들을 납치하는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납치했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도 납치했어요. 예. 그게 김현희 그게 현지화의 전형적 케이스가 김현희 씨. 김현희 씨죠. 예. 예. 칼기 폭파. 예. 그 사람은 1980년에 평양 외대 일본 녹화 학생이었는데 예. 당에서 오라고 해서 선발됐어요. 그래서 권자권 교육을 받았는데 1대1로 일본에서 납치된 피해자 다구지야코 씨부터 20개월 예. 같이 살면서 일본이학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일본이학 교육이 끝난 후에 마카오에서 예. 납치된 중국 사람한테 중국인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현희 씨가. 예, 예. 그래서 중국 사람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에서 중국에 가서 그 마카오인 가족을 만나서 네. 그 사진을 받고 김현희 씨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선생이다.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납치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김현희 하면 다 알지만 김현희가 그 현지화를 위해 공작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제 마카오 사람, 중국 사람도 북한에서 납치했고 또 일본 사람도 납치했는데 이걸 대한민국은 왜 이야기하지 않죠? 뭐 우익 정권도 있고 좌익 정권도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97년인데 오히려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한테 정보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김영희 사건도 한국에서 잡혀서 한국에서 자백을 얻어내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일본 사람이 납치되어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88년이고 그리고 그 요코타 메구미의 정보에 대해서도 한국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하는 가정에서 13살 소녀가 납치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탈북하기 전이니까 그 이야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한국 정부가 80년대까지는 졌네요. 예, 그렇죠. 그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도 조갑재 기자가 월간조선에 80년대 중반에 썼어요. 저는 91년에 일본 학자로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전에 조갑재 기자가 월간조선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후 DJ 정부 후에 DJ 정부 햇볕 전쟁이라고 해서 대북한 대공산주의 경계심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인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거 그 김용희 사건도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라는 TV 프로를 KBS, MBC, SBS 거기서부터 제가 봤습니다. 세계 그 방송국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에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북한 내 방송국 기자들이 알릴 수가 있다고 해서 김현희가 서울에서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지방에 살잖아요. 지방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후 DJ 정부 이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91년도 제가 처음에 일본 사람이 납치죄 있다 이라고 월간 잡지에 논문을 썼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설마 했어요. 조선련이 있는데 그 조선련계 사람들이 많이 그 복선됐는데 그렇죠. 왜
일본 사람을 일부러 납치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 증거가 있다. 김정일이가 현지화를 하라고 했다. 이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공작원으로 왔던 탈북자 네. 예, 안명진이든가. 안면진 씨도 그렇고 그 전에 왔던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안면진 씨는 나중이고. 네. 예, 이야기를 다시 또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요. 네. 사실 저는 그 2000년대, 99년대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1년 있다가 대성공사에서 그 나왔으니까 DJ 정권 때부터 왔어요. 근데 한국은 20년 전인데 그게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때 10대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 10대 소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20, 30대가 지금 이제 그 세월이 왔는데 특히 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뭐 잘 안 해주고 언론도 지금 알아서 뭐 다 하니까 안 알려주는데 그래도 저는 욕심입니다. 제가 우리 잠깐 방송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라디오는 북한에 보내지만 한국의 국내 청취자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북한 독재 정권의 그 포악성, 악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납치 문제가 특히 외국인 납치 문제가 이게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제 자유화시키고 공격하는데 아주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한번 여권한 매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20대 30대에게 혹은 뭐 애국 시민들에게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현재 또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강연해 주신다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다 매김 씨가 77년에 납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13살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용희의 일본어 선생 다그지아이고 씨는 78년에 납치되었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는 18명. 17명. 죄송합니다. 17명인데 17명 중에서 그라파에서 일본 사람이 일본인 납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세 사람.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구라파에 갔다가. 근데 그걸 예외로 하면은 한 사람 80명인데 나머지 12명은 77년, 78년. 그때 집중적으로 납치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일본 본토에서. 그거는 76년에 김정일의 납치 지련이 있었기 때문에다. 그래서 요거다 매기미 씨 다그지아이고시는 거기 가서 먼저 조선발 교육을 받고 주제사상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권작기관 김정일 전직 군사대학교라는 권작원 양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일본어 교관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 일 졸업한 사람들은 초대소에서 1:1 교육을 받았는데 초대소에서 김용희는 그런 케이스인데 초대소에서 1:1 교육으로 일본인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거다 매그미 씨도 김용희의 동료의 권장원 김스키 씨의 일본어 교사였다. 이라고 김용희 씨가 일본에 와서 가르쳐줬어요. 김용희 씨는 요거다 매그미 씨를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나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는데 설마 북한에서 권작선을 박용해서 일본 사람까지 납치를 해가는가 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 여권한 명부가 13살이었어요. 13살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 산케신문이 77년, 78년에 납치가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80년에 처음으로 기사를 썼어요.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일본 사회 전체가 무시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이 8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치 사고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그 김현희가 그때 자살을 기도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살았죠. 예. 그 기자회견에서 일본말로 이 일본말은 납치된 일본 사람한테 배웠다 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김현희 씨가 일본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 큰 증거기 같죠. 그냥 발칵 뒤집혔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좌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언론기관에서는 그것도 게시아의 조작이 아닌가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저자, 국정원의 저자. 이라는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조선론하는 사람들의 힘이 있어서 그래서 88년도에 김현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일본 국회에서 국가공안위원장이라는 장관이 북한에 의한 납치일 가능성이 능하다 이라는 역사적 답변을 했는데 근데 NHK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니신문도 한 주도 안 썼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정시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게 88년이고 그 10년에 일본 자민당 여당이잖아요. 실력자 실세라고 할 수 있었던 가네마루라는 사람. 가네마루 대단합니다. 그리고 타나베라고 그때 야당 사회당의 단수 경험자. 그 두 사람이 평양에 가요. 그게 88년 후에 2년 후에 갔으니까 당연히 납치민에 대해서 김일성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김일성하고 친한 거라는데. 그래서 그 경제 협력을 해주려고 또 정부의 배상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전지인이 거기 가면은 납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국회 답변까지도 있는데 또 서울에는 김영희라는 살아있는 주인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일본 사회가 지금 한국처럼 작용화돼 있었다니까요. 그때 내가 학자로서 91년도에 가네말 다나베가 평양 간 다음 해에 이러면 안 된다. 납치 문제가 있는데 납치 문제 무시해서 국교 조성하면 안 된다. 이라는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일본 공안 관계자는 나한테 와서 신편의 문제가 없는가. 신변의 문제가 없는가? 테러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일본 군대에서 일본 사람을 납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본 학자를 테러할 수도 있다. 아니 교수님 조심하시라. 그럼 증거를 들었어요. 그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때만 해도 뭐 말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97년에 역시 한국 정부기관에서 13살의 소녀가 납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일본한테 줬어요. 그런데 일본 그 경찰이 그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었고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본 언론기관에다가 한국 정부기관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97년 1월 달에 요코타 메구미 2월이네. 97년 2월 달에 요코타 메구미가 납치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족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전문가들은 그 실명을 공개해서 기자회견 하면은 조선노동당에서 없다는 거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를 없앨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한 피해자를 죽일 수가 있다. 이라는 아드바이스를 했어요. 근데 20년 77년에 납치가 있었고 97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그것도 국회 답변도 있었고 전진이 평양까지 가서 김일성 만났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 일 안 일어나고 또 20년 지나갈 수도 있다. 그 위험은 있지만은 일본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자. 뭐 해서 기자회견에서 실명 기자회견을 요코타 부모가 먼저 했고, 예. 그걸 보고 있었던 다른 가족들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그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이게 그 가족회 첫 번째 기자회견인데. 예, 이 사진 저도 찾아봐가지고요. 한번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국말로 그 그게 있습니다. 그게 97년 3월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우리는 일본 근내에서 살았어요. 납치가 있다 없다. 우리는 납치가 있다 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족은 물론 없다고 했고, 북한은 당연히 없다고. 없다고 그러고. 제가 그 요코타메 군이 그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 뭐 다 만나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외롭게 힘들게 싸웠는데 후에 이제 구출에도 만나고 해서 했는데, 이제 교수님 하신 말씀 비슷하게 했어요. 그렇게 싸울 때 누구도 그거 일본 국민들이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정말 절박한, 어찌 보면 이것도 한국에서 한 거나 비슷하죠. 뭐 납치 문제 본인들 가족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받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참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납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베 신소 씨가 전리잖아요. 네. 아베 씨는 아베 신타로라는 아버지가 외무부 장관까지 했던 전진이에요. 아버지 비서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시던 도중에 아베 씨라고 했어요. 이거 가능하나요? 일본에서? 아니 아베 산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상이 씨하고 비슷한가요? 근데 아니 지금 이야기한 거 아베 신소 그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아베 신소. 진짜 이름. 그러니까 제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이제 그 대통령 이름을 쉽게 부르시더라고. 아니 그건 자유민주국가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완실 있잖아요. 전환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존리하고 전환폐화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아마 대통령은 원수니까 어느 정도 그 애를 가져야 된다. 근데 존칭이기 때문에 존칭은 여야단 싸우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정말 극전칭이라고 그러죠. 극전칭을 하시면 이거 뭐 그냥 죽어요. 이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북한 사람들 불쌍하다 싶은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번 그냥 제대로 그냥 이름 좀 불러보면 안 될까? 이거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방송으로 알려주는데, 위대한 용도자, 차고 수반, 원수님 이런 극전칭을 하시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불쌍한 것 중에 불쌍한 게, 평생 살면서 자기네 그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이름으로 못 불러보는 거야, 이름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베 존리 그때는 국회의원이었는데 97년에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일편이었고, 그리고 상계신문은 전부터 납치 문제를 보도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이었고, 나머지 언론들은 납치 의혹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해서 서면 받고 계속 하다 보니까 5년 후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가게 됐잖아요. 그때는 납치 문제가 전식 위제가 됐어요.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받지 못하면은 이 방문이 실패다. 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에 김정일을 만났더니 김정일이 스스로가 납치를 했다. 물어도 안 보는데? 물어봤겠죠. 오전에는 많이 물어봤죠. 그런데 그때는 답을 김정일은 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아베 총리가 그때 간반 부장관이었었는데 같이 갔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아서 예. 김정일이가 직접 납치를 인정해서 사죄하지 않으면은 그냥 갑시다. 어. 이라고 고이즈미 전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평양에 있었던 사람이 말에 의하면은 그 원래 시나리오는 김정일은 납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 적십자가 조사했다고 해서 아. 적십자 차원에서 자료를 주도록 돼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아베 존리가 아니 그냥 집에 가자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즉석으로 판단해서 예. 오후 세션에서 본인 스스로가 납치를 인정했고 또 사죄까지 했다. 예. 근데 그걸 북한 사람들은 모르죠. 아, 북한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한국에서도 언론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게 진짜 묻혔죠. 묻히다시피 살짝 스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본의 납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는 김정일이가 직접 제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죄까지 했다니까. 예, 시인하고 사죄까지 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있는데 그 김정일단 고진 수산랑 앉아서 그때 5명의 피해자가 왔죠. 예. 근데 나머지 8명은 죽었다. 그 5명 피해자도 그냥 갔다가 오라는 거였잖아요. 가족 만나고. 그러니까. 근데 요가다 메그미츠는 죽었다 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근데 죽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예. 그 유골이라는 것이 나중에 왔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메그미 씨의 머리카락은 집에 있어요. 아. 본인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머리카락의 DNA랑 북한 쪽에서 보낸 그 유골의 DNA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유골이었다. 이라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뭐 나머지 그 의사가 서명한 진단서, 사망 진단서도 왔는데 그걸 보니까 메그미 씨가 93년도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귀국한 하스이케 씨 부부, 치무라 씨 부부는 94년 4월까지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93년에 자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게 일본에서 보도가 되니까 북한 쪽에서는 우리 착오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94년이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북한 정부가 왜 그런 걸 그렇게 실수를 하죠? 글쎄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다급히 쫓겨서 그러는 거야 상황에. 글쎄요, 그건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 그러니까 5명을 일본에 그 사람들 일본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다시 올 줄 알고 그런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죠. 그 5명은 분명히 갔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당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일본에 오자마자는 그런 이야기 안 했고 일본에 있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판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메그미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살아있다는 건 전제로 구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격히 관리를 하잖아요. 특히 사무총사에서 교관이었다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8명 중에서 한 사람 어찌도 유골도 없고 사망 진단서도 없고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도 그런 사진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면은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002년도에 그 사망 증거를 내지 못했다는 거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납치자들을 그 피해자 당사자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진짜 간첩 중에 간첩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유인이 됐다
그럼 북한 뭐 비밀이 싹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못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뭐 김정은이 한데 뭐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가선교사처럼 됐고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나 그게 갖고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을 내놓으면 지금 북한의 최고의 비밀이 다 나가게 되니까 기어이 지금 끌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김용희 씨 말에 의하면은 또 김정일의 비밀 파티에 네.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 노래 부르고 일본 노래도 좀 하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목격했으니까 그럼 제고 지도자의 사생활을 안다. 그러니까 3호 조사 권자 기관의 비밀을 안다. 예. 제고 지도자의 사생활을 안다. 예. 그 두 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하라. 네. 덜 알고 있는 사람 5명 보내라. 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라. 평양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기억하기 싫다. 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이 아베 총리가 1차 정부가 2006년에 네. 아베 정부가 성립되었는데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간 이유가 2002년도에 5명 피해자랑 같이 비행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 라이프와 그 납치 문제다. 그 사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납치가 없다 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을 때 용기 있게 납치가 있다. 이라고 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최우선으로 피해자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5명은 구출했다. 야, 그때 그 진짜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5명이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일본 사람들 정말 벅찼겠어요. 어땠을까요, 감정이? 그래서 그 제일 큰 쇼크로 셔쿠라. 먹었던 단체가 조선련. 아. 조선련 사람들 진짜 납치는 없다고 믿고 있었대요. 예. 우리 조국이 우리 공화국이 설마 그런 거 짓을 안 하고 우리 장군님께서 근데 안 했다 거짓말다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뭐 장군님이 시위를 했고 사죄를 했고 그래서 그 조선 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 거기서 이달을 했어요. 한국 극적으로 계기가 있었네요. 예. 가든지 아니면 일본에 귀화하든지 지금 그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한국 밑에 조선인 인구가 60만 명 정도인데 조선 국적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 미만. 그러니까 이 북한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이 녀석들은 저희 있을 때 60만 제일동포가 우리 다 그 당과 적에 충성을 하고 해외에서 정말 일본 놈들이 탄압소에서 열심히 저거를 해서 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부터 70만 제일동포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 듣고 탈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전에도 미리 알았습니다만 뭐 4만 명도 될까 3만 명도 될까 3만 요새 2만 몇천 명. 그래도 지금 북한은 70만 제일동포다 그럴게. 장군님의 전사들. 근데 70만 명 정도의 아니 코리안은 있어요. 코리안. 근데 다 전체 다 장군님 전사로구만. 근데 또 한국 지지자가 그러니까 99%가 3만 미만밖에 없다. 근데 그 계기가 김정일이가 2002년도에 납치를 인정했다는 거고 그 후도 핵개발 안 하고 있다는데 핵실험한 거고. 그러니까 좌청년은 철석같이 장군님을 믿었네요. 그리고 일본 사회라는 전단도 지금 그 거의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역시 납치를 김정일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사회단은 자기들 당의 홈페이지에 납치는 조작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있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납치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는 정말 뜨거운 불씨가 돼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말 늘 납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납치 문제가 사실은 이젠 뭐 벌써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여거다 미국의 부모님들을 만나봐도 이 년세가 너무 늦었다. 내가 보기에도 뭐 안타깝고 뭐라고 내 괜히 재수로워가지고요. 내가 뭐라고 이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인사도 하기 좀 꺼려져요,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다른 가족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외국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이제 동생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와, 납치 문제 세대가 바뀌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지금 일본 정부 입장이라든가 교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NGO 단체 입장이라든가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납치가 발생한 지 그러니까 벌써 4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근데 앞에 30년 동안은 일본 정부 내에 납치 대책 본부도 없었고 납치 장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납치 해결을 삼는 거였어요. 네, 납치 문제를. 국민 내 인권을 보호하는 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첫 번째다.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납치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2002년에 아베 1차 정부가 되고 나서 납치 대책본부가 생기고 납치 장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제재가 이제 14년이 되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본 정부의 체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 근데 문제는 국제사회다. 국제사회에다가도 납치 문제를 호소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인권 문제까지 이유로 해야 된다. 특히 납치를 포함한 인권 문제까지 이유로 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성압박 후 협상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가서 납치 피해자 가족을 우리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교수님 단체 열심히 조사하는 거 보고 큰일 내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유엔의 안보이사회에 가서도 호소도 하고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시대가 돼서 핵개발 미사일 발사 같은 걸 노골적으로 하니까 2017년 이후 아주 강한 제재 하였잖아요. 근데 그 제재의 이유 중에 적어도 납치 문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재를 리더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이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 하지 않으면은 전쟁까지 하겠다. 이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두 번 만났고 회담은 두 번 했고 만나기는 세 번 했는데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세 번 일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먼저 하고 나서 압박 그 이후에 납치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집어넣는다 이라는 아베 정부하고 우리 구주의 가족회가 세워놓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다만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외가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제재는 아프긴 아픈데 또 독재 국가에서는 자기들은 먹고 살잖아요. 인민들이 아무리 굶어 죽어도 인구의 15%까지 굶어 죽어도 반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있는데도 지금 북한이 버티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는 제고도의 제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제재 위반을 하면은 또 미국이 세컨더리 상션으로 그 제재 위반을 한 나라를 제재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우리가 갖췄다. 근데 제재를 완화받고 싶으면은 핵 개발을 포기하라. 납치 위해서 다 보내라. 이라는 협상자한테 나오라. 이라고 우리가 지금 김정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하고 협상자에는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모든 핵을 포기하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분명히 김정은이가 항복할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씩 계속 그 딜레이 연장되는 거는 중국과 같이 관광객을 보내서 돈을 엄청 벌어준 김정은이 주머니에 채워준다든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관광하길래 아니 이걸 한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따라하나 이걸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될까? 당사국인데 어떻게 보면 핵과 미사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납치자가 있어요. 국군 포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핵미사일은 또 한국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제 위협이 첫 번째 한국이 받고 있고 두 번째 일본이고 미국은 또 뭘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혹은 그 열정적인 제대로 된 우파 정권이 서면 많이 나아지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저는 일본에 올 때마다 늘 미안한 게, 야, 이 납치 문제 진짜 그 가족들한테 내가 막 이게 나서기가 막 성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끝까지 납치 문제, 납치 피해 가족들을 대변해서 끝까지 북한 정권에 대항해서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